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에메랄드 디렉터 강경훈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어떤 자리라고 알고 오셨어요? 그냥 밥 사줄 테니까 가보자. 집에서 놀면 뭐해. 내가 일단 커피 사줄게. 이렇게 해서 오셨나요, 혹시? 네. 저도 사실은 처음에 그냥 멋모르고 여러분들처럼 이런 자리에 왔던 그 시절이 있어요. 그게 벌써 9년 전이더라고요. 계산을 해보니까. 이제 2달 지나면 횟수로 10년 차가 돼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그 긴 세월을 제가 유산이랑 함께 했더라고요. 근데 그냥 긴 세월을 함께 한 것만이 아니라 제가 그 시간 동안 그 유산을 하기 전에는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제 의지대로 살 수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는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모든 세대의 공통된 고민이죠. 건강, 돈, 시간. 혹시 이 세 가지 나는 자유롭다.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어서 든든하다, 걱정이 없다. 저기 뒤에 한 분 손 번쩍 드셨어요. 저에게 이 일을 알려주신 분이세요. 네, 아마 없으실 거예요. 저도 9년 전에 처음 이 유산나를 만날 그 무렵에 그 시절에 저는 건강도 잃고 있었고 돈도 없었고 시간이 조금 있었어요. 네, 돈을 안 벌고 있었기 때문에 시간은 좀 있었는데 이것들이 이렇게 자유롭지 못한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게 왜 이제 그랬냐면 저는 이제 외동딸이에요. 무남동녀 외동딸 9년째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도 물어봐요. 리더님 문제가 없으신가요? 이제 좀 외워주세요. 아무도 없어요. 정말 혼자인데 그 외동딸이라고 하면 보통은 막 온실 속의 화초처럼 막 귀하게 자랐을 거라고 막 많이들 이미지를 그렇게 떠올리시잖아요. 근데 그거는 부잣집 외동딸이나 가능한 거고요. 저처럼 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있었던 이제 외동딸이다 보니까 오히려 철이 조금 빨리 들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을 내가 좀 도와드리고 싶고 챙겨드리고 싶고 빨리 돈을 잘 많이 벌고 내가 어떤 힘을 가져서 우리 집안을 좀 일으켜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어릴 때부터 하다 보니까 그런 쪽에 좀 관심이 많았고 자라면서도 내내 좀 그러니까 사실 방법을 잘 모르잖아요. 잘 살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 어릴 때 부모님들이 다 뭐라고 하세요? 그냥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들어가서 좋은 회사 들어가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도 그러면 되는 줄 알고 그 말씀대로만 살았고 대학에 가서도 끊임없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과외를 하고 나중에 회사에 입사를 해서는 그 회사의 월급이 대학 때 했던 과외 그 수입보다 적은 거예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회사만 다녀서는 답이 없겠다라는 생각으로 회사를 다니면서까지도 과외를 했고 나중에 결혼을 해서 아이를 출산하고까지도 과외를 했었어요. 이렇게 조금 돈을 벌기 위해서 꾸준히 그러니까 끊임없이 노력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이제 회사를 다닐 때 내가 이 삶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도 삶은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늘 어렵고 늘 부모님은 돈 걱정을 하고 늘 돈 때문에 싸우시고 큰 소리가 나고 이런 환경에서 살다 보니까 어때요? 이제 빨리 탈피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20대 이제 후반쯤의 나이에 서둘러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꽤 괜찮은 기준을 가지고 기준에 부합하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그 기준이라는 게 나중에 그렇게 변경될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잘 찾았다고 생각을 하고 결혼을 했어요. 하고 나서 이제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를 처음 이제 여기 거의 대부분 다 결혼하시고 자녀분들 다 있으시죠. 아이 낳으면 무슨 생각을 해요? 당연히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랄 거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저는 그냥 아이는 낳기만 하면 알아서 자라는 줄 알았어요. 그냥 잘 뛰어다니고 잘 먹고. 근데 저희 아이들 이제 위에가 첫째, 밑에 이제 둘째인데 아들 같아 보이지만 밑에 딸이에요. 이 두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정말 온갖 질환에 시달리면서 아프기 시작해요. 그냥 여기서 가까워요. 부천 순천대학병원 혹시 다들 아시나요? 저기 제가 아마 VIP 고객이지 않았을까. 지금도 들어가서 그 응급실의 구조를 그리라고 하면 그릴 수 있을 정도로 어디에서 접수를 하고 어느 쪽에 소아병 그 침대 병상이 있고 이게 다 그냥 빠삭할 정도로 그렇게 응급실을 다녔어요. 아이들이 그렇게 아팠고 이런 아이들을 케어하다 보니까 저 역시도 갑상선 항진증이라고 하는 질환이 오더라고요. 제가 키가 170이에요.
그때 당시 몸무게가 48kg? 49kg? 누가 그러죠? 와, 연예인 몸무게다. 막. 그게 아니라요. 여러분, 이 마이크를 들 힘이 없어요. 이렇게 들고 있으면 이렇게 떨려요. 기력이 딸리니까. 그래서 아이한테 이유식을 주면요, 제가 이렇게 주고 있어요. 그 정도로 정말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아팠고, 저만 아픈 게 아니라 저희 그때 친정아버지는 말기암 판정을 받으셔서 투병을 하셨고, 시어머님도 큰 수술을 하셔서 한 6개월 정도 누워 계셔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는데, 그게 제가 30대 초반의 나이였어요. 한 번도 상상해보지 않았어요. 그 30대 초반의 나이에 온 가족이 건강을 잃고 내가 그런 것들을 책임져야 되고 보살펴야 되는 삶을 살 거라고는 생각을 해보지 못했는데, 다가왔어요. 다가왔는데 뭐가 더 충격적이었냐면, 그런 내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결국은 계산기를 두드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매달 그 나오는 병원비, 약값, 분명히 이 약이 더 좋은 걸 알면서도 어떤 게 더 값싼지 이런 걸 두드릴 수밖에 없고, 저도 똑같이 저희 부모님이 그랬던 것처럼 어디에 돈을 더 썼네, 이걸 왜 썼네 이러면서 남편하고 싸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그 시절이 가장 처절했던 것 같아요. 그냥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주어지는 건강이지만 그 건강을 잃고 나니까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계산기를 두드릴 수밖에 없었던 삶.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 되겠다, 내가 다시 일을 해야 되겠다, 이제 출산을 하고 제가 갑상선 질환이 있다 보니까 일을 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을 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저렇게 아픈 아이들의, 어린 아이들을 케어하면서 저도 딱 봐도 정말 얘 곧 죽게 생겼네 이런 모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어디서도 저를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이력서를 내고 면접을 보러 가도 나오세요 라는 연락을 한 통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리 없이 저한테 찾아왔던 게 우울증이라는 질환이었습니다. 몰랐어요, 제가 우울증인지. 근데 어떻게 알게 됐냐면 아이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저희 큰아이가 이때 당시 한 5살, 6살 정도 됐었는데, 아이가 이제 말문을 닫아버리는 선택적 항복증이라는 진단을 받게 돼요. 이게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어린 아이한테는 엄마가 온 우주잖아요. 근데 그 엄마가 우울하고 불안하니 아이가 본능적으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말문을 닫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의 우울증이 고스란히 아이한테 전달이 되면서 아이가 이렇게 질환, 이런 어떤 정신적인 질환 이런 거를 앓게 된 거예요. 충격적이었죠. 아이가 이제 말을 안 해. 세상과 단절을 했어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여기 다 아이 키우고 있는 부모님이시니까. 정말 아이를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나를 뭔가를 위해서 한다고 못하는 사람도 아이를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내 몸 아픈 거는 이제 둘째, 뭐 그거는 지금 큰 문제가 아니고, 그래, 아이를 위해서 내가 좀 변화돼보자. 그리고 좀 돈을 벌어보자. 어떻게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이제 찾던 중에, 처음에는 이제 몸이 안 좋다 보니까 좀 몸을 덜 쓰고 일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주변에 그때 이제 알고 있던 친한 지인분께서 같이 인터넷 쇼핑몰을 하자고 이제 제안을 해주셨어요. 그 10년 전쯤이니까 그때 얼마나 인터넷 쇼핑몰이 진짜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고 핫했었는지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그래서 준비를 했는데 결국은 자본금과 능력이 없으니 이것도 어렵고, 그리고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면 자격증을 딴다고 돈을 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당장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어디든 취업을 하자라고 이제 하던 중에 집 앞에 굉장히 큰 마트가 이제 오픈을 해서 캐셔를 구한다는 광고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제 면접을 봤는데 하루에 그때 당시 8시간인가 근무를 하는 조건으로 월급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그렇게 아는 분이 대답하시지 말아요. 면접 보셨대요. 저는 그때 몰라, 거기가 좀 더 규모가 작아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70만 원.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와, 나 지금 이거 들 힘도 없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가서 하루 종일 서서 이곳에서 이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 나한테 돌아오는, 내 손에 줄 수 있는 금액이 70만 원 정도? 계속 두들겨 봤더니 결국은 병원에다 다 갖다 주게 생긴 거예요. 이거 남는 게 아니야. 오히려 마이너스 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왜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세상에. 도대체 세상에, 근데 주변을 보면
뭐 친구들 막 여행도 잘 다니고 뭐 즐기면서 사는 친구들이 주변에 있는 거예요. 쟤네는 저렇게 잘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어렵지? 그럼 저들은 도대체 뭘 통해서 돈을 버는 거지? 이런 생각들을 이 무렵에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할 수 있었던 거, 일단 제가 아까처럼 마트에서 몸을 쓰고 할 수 있는 일, 노동이었고, 두 번째는 투자. 누구나 한 번쯤은 꿈꾸잖아요. 우리가 재테크에 자꾸 관심을 갖고 부동산 투자, 주식 투자 이런 거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결국 돈으로 돈을 버는 게 가장 크게 벌 수 있고 쉽게 벌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시는 건데, 문제는 저에게는 그런 투자금이 없었어요. 그래서 관심을 갖다 보니까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이 시스템은 말 그대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서 그것을 판매함으로써 돈을 버는 건데, 솔직히 잘 몰랐어요. 참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건물주를 꿈꾸잖아요. 왜 거요? 인쇄소득 받을 수 있으니까. 능력이 더 있다라고 한다면 모래를 만들거나 뭐 글을 쓴다거나 뭐 영화를 제작한다거나 이런 걸 통해서 인쇄소득을 받을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요새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분이 바로 그 더본코리아의 대표인 백종원 씨가 그분이 고기를 팔고 커피를 파는 게 아니라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어서 판매를 함으로써 돈을 벌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시스템이 있는데 중요한 건 저는 몰랐어요. 왜? 제 주변에 돈을 버는 사람들을 다 보니까 다 월급 받으면서 직장 다니거나 혹은 뭐 조그만 가게를 운영하면서 이렇게 자영업을 운영하시는 분밖에 없었지,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돈을 버는 분은 그 당시에는 없어서 참 저에게는 생소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시스템, 우리가 그렇게 그토록 건물주 위의 주님이라고 하면서 아니지, 주님이 건물주였나요? 네. 꿈꾸는 이유가 권리소득 때문인 거잖아요. 바로 이 시스템을 통해서는 처음에는 시간을 좀 투자하고 소득이 내가 원하는 만큼 만들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왜? 건물이 올라가는 동안은 돈이 안 되고, 글을 쓰고 있는 동안에는 돈이 안 되고, 곡을 만들고 있는 동안은 안 되지만 나중에 소득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데 이제 이 일이 시간이 지나면서 시간 투자는 줄어들고 이렇게 소득의 크기가 커지는, 바로 시스템을 통해서 권리소득을 만들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를 알게 된 거죠, 그때. 그래서 제가 만난 건 이제 유산하였어요.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영양제를 먹이기 위해서 선택했던 회사였는데, 그냥 영양제만 만들어서 판매하는 회사인 줄 알았는데, 제가 생각을 바꾸고 시각을 바꾸니까 이 안에 엄청난 기회가 들어있더라고요. 자본금이 많지 않아도 되고요, 경력이 없어도 되고요, 학벌이 높지 않아도 되고요, 예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날씬하지 않아도 돼요. 일단 시작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리스크조차 적어요. 안 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저도 이 일을 처음 만났을 때는 자신감이 있어서 시작했던 건 아니에요. 와, 이게 나한테 천직인 것 같아. 정말 나랑 잘 맞을 것 같아. 나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생각보다는 이런 기회가 있다라는 거, 내가 그동안에 어떤 몸을 쓰고 시간을 써서 돈을 벌어가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이렇게 시스템을 통해서 돈이 알아서 들어오는 권리소득을 만들 수 있는 구조가 있다라는 그 정보만으로 선택을 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였던 거죠.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9년 전에 처음 들어갔을 때는 너무 생소했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이 뭐야 도대체 했는데, 이제는 이건 모르시는 분은 없어요. 그렇지만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네트워크 마케팅도 유통이에요. 혹시 여기 유통업에 종사하는 분 계세요? 그럼 나 유통에 참여하고 있다. 두 분 정도, 세 분 정도 되셨어요. 다 참여하고 계세요, 여러분. 요즘에 자급자족하고 물물교환하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들어오시면서 다 커피들 지금 주문해서 가지고 들어오셨고, 만들어서 오신 거 아니죠? 다 물건을 우리는 필요에 의해서 이제 구매를 해요. 그러면 물건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생산자가 있고, 주머니에서 돈을 써서 그 물건을 구매를 하는 소비자가 있어요. 우리는 거의 대부분 이제 소비자로서의 유통의 과정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되는데, 예전에는 진짜 소비자는 말 그대로 주머니에서 돈을 쓰기만 했었는데, 요즘은 시대가 바뀌어서 소비를 하면서도 돈을 벌 수 있는 시대가 온 거죠. 그때부터, 제가 유산화를 만났을 때부터. 그리고 지금은 많은 분들이 이것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대신 회사를 대신해서 광고를 하고 소개를 하는 것만으로도 소득을 만들어 갈 수 있죠. 광고하니까 막 엄청 대단한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김태희, 전지현처럼 예쁘고 잘나고 광고를 해야 되고. 근데 물론 이제 그런 분들은 광고비로 막 뭐 몇 억을 받았대, 몇십억을 받았대, 우와 좋겠다, 막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실 내 돈도 들어가 있는 거 아시죠? 근데 요즘에는 그런 광고보다 오히려 사람들이 뭐를 찾는 추세냐면 실사용 후기. 인터넷에서 뭔가 제품을 구매할 때 여러분 뭐 보세요? 리뷰. 그 안에 직접 그 사람이 가서, 근데 밑에 마지막에 포스팅만 소정의 멋을 받아가지고 되게 막 사기맞은 기분 아니에요? 그럼 또 찾고. 그러니까 이렇게 실사용 후기를 찾고 있는데 여기에서 기회가 있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은요, 그런 광고에 현혹되고 예쁘고 잘난 사람이 막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것보다는 진짜 그 제품을 먹거나 써본 사람들이 알려주는 정보에 훨씬 귀를 열고 훨씬 믿음을 갖고 그 제품을 선택을 해요. 거기에서 우리한테 기회가 있는 거죠. 이 유산화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예요. 제품을 계속해서 내가 반복적으로 먹고 쓰고 써본 느낌들을 누군가에게 공유하는 일만으로 우리한테 소득의 기회를 만들 수가 있는 거고요. 내가 제품을 생산하거나 제품을 보유하거나 내가 택배를 보내거나 하는 일은 하지 않아요. 그저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것만으로도 돈이 되는 그러한 비즈니스입니다. 그래서 이미 주변에서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쿠팡이라던가 배달의 민족, 이제 에어비앤비 이런 것들 안 써보신 분들 찾기가 힘들 정도로 이제는 너무나 주변에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 비즈니스들도 다 보면은 다 제품을 생산해서 유통시켜서 돈을 버는 구조가 아니라 연결해주는, 연결만으로도 돈이 되는 이런 구조들을 다 갖고 있는 거고, 유산화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내가 제품을 써본 느낌을 또 다른 소비자에게 연결해주면서 시스템을 만들어갈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유통의 단계가 되고요. 나를 통해서 유산화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게 나에게 돈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거죠. 이미 네트워크 시장도요, 많이 커졌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 대한민국도 5.2조 원의 크기인데, 우리 집에 매일이라고 하면 또 그렇죠. 자주 라면 드시죠? 자주 라면 드세요. 이제 종류도 진짜, 라면 종류 전 그렇게 많은지 몰랐는데, 정말 많아요. 근데 그렇게 모든 집집마다 다 구비해두고, 비상식량으로 준비해둔 그 라면 시장이 2조 원인 거 아세요? 비교해보면 네트워크 시장이 엄청나게 큰 시장이에요. 근데 대한민국 법상 이 네트워크 회사들은요, 매출액의 35%를 회원들에게 돌려주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 5.2조 원에서 35%를 계산해보면 대략 2조 원 가까운 돈이 나오거든요. 1.7조 원 이 정도의 돈은 뭐예요? 나는 받아간 적이 없지만 누군가는 다 받아서 주머니에 들어갔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그 전에 미국도 많은 백만장자들이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서 탄생을 했고요. 대한민국 내에서도 많은 새로운 신흥 부자들이 네트워크 마케팅 시장을 통해서 탄생을 했어요.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내가 왜 관심을 갖고 있고 알고 있는 것만큼 보인다고 하잖아요. 혹시 이 자리에 오늘 처음 오셨고 나는 네트워크 제품 사용해본 적 없는데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신다고 하면은 오늘 이제 눈이 뜨이셨잖아요. 가서 한번 보세요. 주변 지인분들의 집을 방문하거나 이렇게 가서 보시면요, 주방이나 화장실이나 이런 곳에 네트워크 회사 제품 없는 집 없어요. 저도 처음에는 9년 전에 지금보다 시장이 작았을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몰랐었거든요. 근데 세상에 친구네 집 가니까 화장실에 치약이 아메이 제품이 있고 주방 세제가 어디 제품이 있고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시작했던 그 2013년도부터 성장을 했어요. 되게 미비하게 완만한 곡선을 그리면서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죠. 이렇게 성장을 했는데도 굉장히 많은 사람이 이미 네트워크 시장 안에 들어오셔서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고 돈을 벌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기를 앞으로 2030년이 될 때까지 시장이 5배 커질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 얼마나 많은 부자들이 또 나올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여러분이 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네트워크 마케팅 이 사업을 할까 말까 고민하는 시대가 아니라 어떤 네트워크 회사를 선택해서 할 건지를 고민하는 시대가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직도 나는 난 아니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다시 한번 시장의 규모를 보시면서 이제 너무나 자연스러운 흐름이다라는 걸 좀 이해하시고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래 그럼 이제 나 나가서 그래 우리 옆집 아줌마 뭐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그 아줌마한테 뭐 하고 있는지 물어봐서 한번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네트워크도 비즈니스잖아요. 우리가 치킨집을 하나만 오픈을 하려고 해도 아무 프랜차이즈는 오픈하지 않잖아요. 다 꼼꼼하게 따져보고 알아보고 하실 거잖아요. 유산화도 비즈니스인데 아무 회사나 선택해서 그냥 지금 옆에 모시고 온 사람이 조금 얘한테 안 한다고 말하기 미안하니까 그냥 유산화 해볼까 이게 아니라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야기할 때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은 세 가지가 있다. 탄탄한 회사인지 탁월한 제품인지 충분한 수익을 보장하는지를 따져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요즘에 이제 10월달 찬바람 지금 오늘 밖에 날씨 되게 춥죠. 전 더워요. 지금 땀이 줄줄 흐르고 있어. 여기 에어컨 안 틀어져 있는데 저만 더운 거죠? 아니에요? 더우세요? 아 반갑다. 제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감사해요. 자켓 벗을 뻔했어요 지금. 에어컨 좀 틀어주시고 어쨌든 이렇게 찬바람이 부니까 주변 분들, 지인분들을 만나면 어떤 대화 주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냐면 아이들 입시에 대한 얘기들을 그렇게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근데 그냥 비교를 한번 해보자면 아이의 입시를 준비하기 위해서 학원을 보낸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냥 무조건 큰 학원이라고 보내실 거예요? 학원비 엄청 싸다고 그냥 보내실 거예요? 아니죠. 이 학원에는 어떤 선생님들이 있는지, 그 선생님들의 실력은 어떤지, 또 학원이 크다고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 우리 아이가 큰 학원에 들어가서 잘할지 좀 규모가 적은 데서 소수로 있는 학원에서 잘할지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따져보고 고르실 거잖아요. 아이 학원도 그렇게 꼼꼼하게 고르시는데 하물며 비즈니스, 더군다나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는 지인 마케팅이에요.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가족들, 지인분들께 전달하면서 시작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아무 회사나 선택할 수 없어요. 그분들한테 나중에 원망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라면 적어도 설립 때는 10년 이상은 됐는지, 그리고 그 10년 동안 이상 동안 이렇게 잘 성장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따져보셔야 되고요. 뭐 성장하지 못하는 회사에 들어가서 내가 이 회사를 일으켜 세우리라 하고 들어가시는 분은 있을 수 있어요. 능력이 되시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다 평범하고 이 평범한 분들이 모여서 인생을 좀 바꾸고자, 어떤 삶을 바꾸고자 하려고 오신 거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성장의 흐름을 타고 있는 회사에 들어가야 내가 훨씬 더 쉽고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따져보셔야 되는 거고, 제품도 네트워크 회사에서 이 비즈니스 파트너는요, 제품이에요. 첫째도 제품, 둘째도 제품. 제품을 제가 우리 성미 리더님 머리가 막 빠진다고 고민을 하셔가지고 샴푸를 하나 소개했는데 내일 한 움큼이 더 빠졌어. 저 보실 거예요? 안 봐요. 제 말전에 샴푸를 던질 수도 있어요. 근데 성희야, 계속 쓰면 돈 돼. 그냥 써. 대머리가 계속 써. 뭘 알았어요. 뭘 알았어요. 자, 지금 하신 분이 이게 누구예요? 이렇게 하면 안 돼. 대머리 된다고 저기요. 안 돼요, 여러분. 나를 포함해서 내 사랑하는 가족이 써야 되는 제품이잖아요. 그 어디에서도 따라올 수 없는 탁월한 효능과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제품이어야 돼요. 유산화의 제품, 저는요, 만약에 지금 이 앞에 저한테 우리 아까 앞서서 강사님이 설명해 주신 많은 제품 중에 제가 되게 사랑하는 제품이 후라바누 시산맥이에요. 딱 한 알이 남아있어. 제가 먹을까요? 아이를 줄까요? 내가. 내가. 여기 오늘 이상하네. 기존의 유산화 제품을 드시고 있는 분들이라면 아마 열이면 열 다 아이부터 주실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그렇게 믿을 수 있고 좋은 제품이라는 걸 아니까. 그런 제품을 지인분들한테 소개해 주셔야 되는 거고, 그런 제품을 만들고 있는 회사인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까 제가 법적으로 매출액의 35%를 회원들한테 돌려준다고 했어요.
똑같이 35%를 돌려주는데 저는 10년 됐다고 엄청 많이 주고 이제 한 달 됐다고 조금 주는 회사에 들어가서 불공평하게 일을 하실 건지, 그런 것에 상관없이 내가 일을 한 결과에 따라서 보상받는 회사에서 일을 하실 건지, 그런 걸 다 따져보셔야 되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제가 9년 전에 만난 이 유사나라는 회사를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이 회사는 부합을 할까요? 네, 하니까 제가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겠죠. 그리스어 라틴어의 합성어고요. 진정한 건강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름에서부터 얼마나 건강을 추구하는 회사인지 알 수 있고요. 창립자이세요. 그냥 기업의 어떤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경영자가 설립한 회사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가족을 만들겠다는 철학을 가지고 과학자에 의해서 설립된 회사입니다. 미생물학, 면역학 박사님이세요. 시작부터 남다른 회사고요. 1992년도에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라는 곳에 설립이 됐어요. 이 지역은 굉장히 청정 지역이에요. 그래서 주변에 수많은 제약회사들이 다 같이 있어요. 그곳에 자리하고 있고, 가봤어요. 저희는 갔고, 여기 아마 갔다 오신 분들, 올해도 8월달에도 저희가 다녀왔는데, 사진에 보여지는 전경이 다가 아니라 이곳 이제 지하까지 다 해서 전 세계 24국에 진출하고 있는 제품들을 다 만들고 있는데요. 우리 이제 유사나 같이 하고 일하고 계신 분 중에 과거에 제약회사 연구원이셨던 분이 예전에 이제 다른 이제 팀 리더님인데 그분이 얘기하시길 뭐라고 했냐면, 똑같은 원료를 가지고 똑같은 기술을 설명을 해서 A와 B라는 회사한테 주고 너희들 이 제품을 한번 만들어봐 라고 주대요. 원료도 똑같고 기술도 다 알려주고 설명했어. 근데 그 단계가 10단계라고 가정을 하면요, 1단계만 지나도 완벽하게 다른 제품이 된대요. 완전 다른 제품. 그럼 10단계가 지났을 때 나오는 제품은 완전 하늘이랑 땅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기술력이 중요한 거고, 그래서 원조가 중요한 거고, 예전에 며느리한테만 알려준다는 그런 말들이 나오고, 그쵸? 근데 이 유사나는요, 그냥 원료만 가지고 기술력을 알려주면서 대한민국에서 이제 사람들이 쓰는 제품이니까 대한민국 어디에 있는 기업한테 너희들 만들어. 그래서 제조원은 뭐 경기도 김포시 어디 판매원은 유사나 S사이언스, 이게 아니라 완제품으로만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사나의 제품을 선택하고 드신다고 한다면 모든 제품이 이곳에서 다 만들어진 제품이 있다는 거. 그리고 신기한 건 뭐냐면요, 8월달에 갔어요. 근데 저쪽에 있는 사진은 어디 갔어? 여기 어디 부분에서 찍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뉴트리션 바를 생산하고 있었던 그 찰나에 나오고 있는 이제 중간에 제가 사진을 찍은 건데, 제가 갔다 왔어요. 갔다 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 회사는요 진짜 신기해요. 누구한테나 제조시설을 오픈해요. 누가 와도 언제 와도. 여러분, 저 오늘 리더님 집에 좀 가주세요. 지금 끝나고 엉망이 기법하셨어 지금. 같이 가려고 했더니 저도 싫어요, 오지 마세요. 왜? 엉망진창으로 해놓고 나왔거든요. 자신이 없으면 보여줄 수 없어요. 근데 유사나는요, 매년 알아서 스스로 컨벤션이라는 걸 유치하면서 알아서 와서 좀 봐라 너희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하물며 그 컨벤션 기간이 아니더라도 미리 본사에 연락만 한다면 언제든지 가서 시설을 볼 수 있고, 저 안에 지금 머리 캡 쓰고 계신 분 있죠? 이 안에까지 다 들어가서 보실 수 있어요. 얼마나 자신 있으면 이렇게 보여줄 수 있나.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자신 있는 게 그냥 나 혼자 우리 집 깨끗하게 치워도 우리 집 엄청 깨끗해 이게 아니라 믿을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으로부터 다 인증받았어요. 그래서 나도 자신감도 있지만 제3의 기관으로부터도 다 인증받은 그런 제조시설을 갖추고 있다. 그런 제조시설에서 만들어진 제품이기 때문에 내가 먼저 먹는 게 아니라 아이부터 주고 싶은 그런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전 세계 24개국에 진출을 해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24개국에 나가 있구나 이게 아니라 그 어떤 곳에서도 글로벌 비즈니스가 가능해요. 그래서 미국에 살고 있는 친구가 가입을 해서 제품을 하나를 구매를 해도 내가 잠자고 있을 때 띵동 하고 포인트가 공유가 됩니다. 나라가 다르다고 해서 퍼센테이지가 다르게 적립이 되고 포인트가 다르게 적립되고 이런 거 전혀 없어요. 원서버로 관리되기 때문에 똑같이 이렇게 공유가 돼요.
자, 지금 내 지인 중에 외국에 사는 사람 없는데? 이렇게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요, 진짜 신기한 게 한 사람, 두 사람만 건너도요, 지인이 외국에 살고 부모님이 외국에 살고 계시고 이런 분들 되게 많으세요. 그런 분들한테 전달을 해도 다 비즈니스 공유가 가능하고, 혹시 알아요? 살다가 내가 마음이 바뀌어서 어느 날 갑자기 미국으로 이민을 갈지? 그래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다 인정돼서 그 나라로 코드가 이관돼서 거기서부터 그대로 다시 시작하실 수 있어요. 글로벌 비즈니스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뉴욕 증권거래소, 세계 최대 규모의 주식시장이죠. 이곳에 상장이 되어 있고요. 이곳에 상장이 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까다로운 기준들을 다 갖추고 있다. 재무가 튼튼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 여기에 보시면 빨간색 어디? 여기 보시면 전문 제약 업체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건강기능식품이지만. 그리고 1996년에 나스닥에 상장된 이후로 지금까지도 60배 이상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여기 주식시장에서 볼 수 있고, 특히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다는 그 한 가지만으로도 유산화를 다르게 보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워렌 버핏, 세계적인 투자가 아시죠? 네, 여기서 모른다고 하면 안 되니까 아실 거예요. 이분하고 함께 식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낙찰되는 금액이 우리나라 돈으로 10억대 단위로 낙찰이 돼요. 왜 이분하고 밥을 먹는데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를 할까요? 먹고 싶어서? 잘생겨서? 그게 아니라 이분이 갖고 있는 정보가 바로 돈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 세계적인 투자가 워렌 버핏이 롱런할 수 있는 회사의 기준을 제시를 했고, 포브스지에서 그 기준에 맞는 5개의 회사를 선정을 했는데, 월마트, 유산화, 코카콜라, 유니레버, TJX라는 회사를 선정을 했습니다. 대단한 회사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자, 월마트 다 아시죠? 네. 빨간색을 찾았다. 월마트, 유통회사, 코카콜라, 제조회사. 유통과 제조를 다 갖추고 있는 회사. 남다르지 않아요? 이런 멋있는 회사예요, 여러분. 네. 밤새도 모자르니까 빨리 넘어갈게요. 회사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고려돼야 되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특히 불법이냐 합법이냐를 이제 많이 따져보셔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이제 불법적인 회사가 이렇게 이미 많이 들어와 있고요. 이거는 빼고 적어도 이렇게 법적인 어떤 보호장치 속에 있는 회사를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유산화는 대한민국 정부가 인정한 직접 판매 공제조합에 서울 제527호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되어 있나 보다 하실 수 있는데요. 끝나고 네이버나 이런 데 들어가셔서 검색해보면 다 찾아보실 수 있고요. 여기서 보실 때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 번호가 변화된 적이 있는지를 한번 보셔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3개월의 매출액을 예측을 해놔야 되거든요. 회사 입장에서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남편 월급 3개월 지었다가 묶어둔다고 생각해보세요. 막 가정이 흔들리지 않나요? 가정이 흔들리니까 어떻게? 자꾸 갖다 써. 그래서 빼야죠. 그럼 이제 번호가 다시 들어가면 바뀌는 거죠. 근데 유산화는 지금 처음부터 지금까지 저 번호가 바뀐 적이 없는 탄탄한 재물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제품, 이미 앞에서 너무 제품 강사님께서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셔서요. 저는 이 부분만 짚고 넘어갈게요. 일단 뉴트리션 다이어트 화장품, 바르는 영양제라고 하죠. 이렇게만 제품군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유산화에는 냄비 없고요, 세제 없고요. 네, 없습니다, 여러분. 라면 안 팔아요. 자, 하도 저한테 그런 걸 물어보시는 분들 계셔가지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럼 영양제하고 화장품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실 텐데, 아까 그 5.2조 원이 넘는 그 시장의 규모에서 70%가 넘는 이게 다 영양제와 화장품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생활용품이 17%밖에 차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선택하려는 회사가 주력으로 하는 제품이 생활용품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은 17%의 시장 안에서 싸우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유산화는 이렇게 70%가 넘는 시장을 차지하는 영양제와 화장품을 생산하고 있고, 그 제품이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탁월한 제품이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가능한 이유, 연구개발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저는요, 당연히 있는 줄 알았어요. 이런 영양제를 만드는 회사들. 근데 예전에 이제 저희 회사에서 이제 그 강의해 주셨던 어떤 직원분께서 얘기해 주신 건데, 이제 다른 영양제, 건강기능식품 회사를 많이 경험하고 유산화에 오셨던 분이 직접 말씀해 주신 거예요. 대부분의 회사는
뭐 10년 전이든 20년 전이든 한번 포뮬러를 만들어 놓으면 그거를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쓴대요. 그나마 스스로 만들었으면 다행이고 다른 회사가 만들어 놓은 포뮬러를 가져다가 그대로 베껴 쓰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해요. 근데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1단계만 지나도 다른 제품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가져다 쓴다고 똑같은 제품을 만들 수 있을까요? 그리고 10년 전, 20년 전하고는 환경이 바뀌었고 사람들의 생활 패턴이 바뀌었고 먹거리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희 영양제 중에 아까 설명 들으신 헬스팩이라고 하는 종합 영양제가 제가 9년 전에 처음 먹었던 모습과는 바뀌었습니다. 안에 성분도 바뀌었어요. 왜? 우리가 바뀌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연구 개발하고 사람들의 그런 건강에 맞춰서 제품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있는 회사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렇게 연구 개발진에 투자를 한다는 것부터가 회사가 얼마나 그런 제품력에 많은 비중을 두고 투자를 하고 있는 건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대단한 회사가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연구를 백악관과 같이 공동 연구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 보시게 뭐냐면 기사 원문에 2016년 5월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시죠. 요즘에는 마이크로바이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막 광고에도 나와요. 무슨 음료 광고가 어디에선가도 제가 본 것 같고 많이들 나와요. 이제 미생물에 대한 연구들을 이제 기업에서 많이 한다는 건데 벌써 이때부터 백악관하고 공동 연구를 했다는 거는 그만큼 이 분야에서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 백악관이 아무하거나 공동 연구를 하진 않겠죠. 그 정도로 기술력과 어떤 연구진을 다 갖추고 있는 회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상을 받아서 제가 다 얘기하다가 오늘 밤샐 수 있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 부분도 이제 스포츠 선수도 후원이 들어가는데 아까 우리 강사님도 얘기해 주셨잖아요. 중요한 건 유산하는 어떤 후원금 형태의 후원이 아니라 다 제품으로 후원을 하고 있다. 그래서 몸이 생명인 선수들이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제품으로 몸을 관리하고 있고요. 우리 올해도 이렇게 황대현 선수라던가 많이 알고 계시던 그리고 3대 스포츠죠. 축구, 야구, 농구 다 후원이 들어가고 있고 우리 많이 알고 계시는 이종범, 이정우 부자 이분들도 후원 받고 있고 그다음에 프로농구에도 이제 후원을 하고 있는데 이거 제가 지난주에 직관 간 거예요. 제가 가서 찍어온 거예요. 이거 수원공 경기장 가서 이렇게 위에 밑에 이렇게 완전 도배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재밌는 게 하프타임 같은 데서 퀴즈를 내잖아요, 여러분. 제가 그 퀴즈 그대로 낼게요. 기억하고 있어요. 수원 구장에서 냈던 경기예요. 자, KBL 한국 프로농구연맹에 후원을 하고 있는 공식 후원사 회사의 이름은 1번, 자, 객관식 1번 유사나 2번 유재석 이게 문제였어요. 2번이 뭔지 아세요? 그 유사나는 어떤 회사인가? 1번 세포과학 전문 뉴트리션 기업 2번 카페 제가 맞추고 싶어서 그렇게 소리를 들었는데 사회자는 안 시켰어요. 어쨌든 이렇게 후원을 하고 있는 걸 제 눈으로 보고 왔어요. 그래서 참 정말 믿을 수 있구나, 정말 든든한 회사구나. 진짜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타협이라는 게 통하지 않고 정말 깐깐하게 만들고 있는 회사라는구나라는 거를 많은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보고 느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다음은 제품만 선택해서 먹을 거면 여기까지만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시간을 내서 이 자리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이게 저와 같이 그렇게 삶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지를 보러 오신 거잖아요. 그럼 이 부분을 이제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데 유산화 보상 플랜은요, 일단 합리적이고 공평해요. 공정해요. 근데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뒤에서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바이너리 방식이라고 해서 내 가상의 가게를 기준으로 좌우로 이렇게 새로운 파트너, 비즈니스 파트너를 배치해서 팀을 구축함으로써 그들의 매출을 공유를 받습니다. 즉 백종원 대표가 뺐다가 전국에 계속해서 늘려감으로써 소득을 벌어가는 것처럼 우리도 이 비즈니스를 같이 할 수 있는 비즈니스 파트너를 계속해서 늘려가면서 나의 팀을 키우고 그들의 매출을 공유함으로써 수익이 발생되는 건데 여기서 또 재밌는 건 뭐냐면 그런 소비자는요 그냥 제품만 먹고 쓰는 소비자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유산화는요 그 소비자도 똑같이 인정해줘요. 소비자라고 해서 뭐 적게 인정해주고 인정을 안 해주고 뭐 제한을 두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나를 통해서 어린 영양제 한 통을 먹겠다는 그 소비자의 매출 또한 똑같이 공유를 해줌으로써 나의 비즈니스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소실적이 20%. 자, 모양을 보세요. 여러분 삼각형이 좋으세요? 사각형이 좋으세요? 이렇게 하면 그렇게 다 대답하죠. 근데 뭐가 조금 더 안정적으로 보이세요? 그래요? 삼각형 아니에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는요 저 구조가 너무 익숙해요. 사실은 유산화 아니고 이거 비즈니스 말고 생각해보세요. 회사를 딱 떠올려도 직원이 많아요? 부장님이 많아요? 직원. 그죠? 직원이 돈 더 받아요? 부장님 연봉이 더 높아요? 부장님. 근데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네트워크에서도 당연했었어요. 근데 유산화는 그 당연한 걸 과감했어요. 누구에게나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10년 전에 시작한 저나 예를 들어 한 달 됐다고 하시면 한 달 된 분이나 똑같이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의도적으로 내가 퍼센테이지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막 무리한 이렇게 판매를 요구한다거나 사재기를 한다거나 이런 것을부터 방지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실적이 2월이 돼요. 이렇게 매월 정산을 해서 대부분 이제 실적을 0으로, 그러니까 제로를 만들고 다시 시작하는 많은 회사들에 반해서 유산화는 남아있는 포인트에 대해서 그대로 다음 주 2월을 시켜서 거기에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이제 연말이 다가오잖아요. 이제부터 어떤 알림이 많이 오는지 아세요? 카드 포인트 소멸된다고 12월 31일까지 쓰시라고 아마 안내 이제 많이 오실 거예요. 그 되지도 않는 포인트도 몇천 점 뜨면은 막 아까워가지고 기를 쓰고 내 돈 더 넣어가지고서는 막 무슨 사은품 사고 하시죠. 먹는 분들 다 사시는 건데. 네. 근데 내가 열심히 어떤 행위들을 해서 이렇게 포인트를 쌓았는데 이게 없어진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억울하겠죠. 그러니까 그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자진해서 이 포인트까지 다 정산을 받을 수 있게끔 무리한 또 무언가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러면서 네트워크를 하다 보면 막 강제로 막 자꾸 막 안 본지 10년, 20년 됐는데 와서 물건 사라고 막 물건 떠매고 들고 오고 막 이런 일들도 있고 사재기도 발생을 하는 건데 유산화는 이제 그러한 사재기 방지로부터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특징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무한기피 인정. 아까 제가 같이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비즈니스 파트너를 이제 만들어가는 일이고 소비자도 똑같이 인정을 다 해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회사는 이런 것들이 단계의 제한이 있어서 어떤 직급이나 기간에 따라서 내 단계가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분의 포인트는 나한테 공유가 되지 않는 이런 일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보세요. 내 친구야. 전달을 했는데 이 친구는 이번 달도 어린이 비타민 한 통, 다음 달도 어린이 비타민 한 통 막 이렇게 먹고 쓰는데 한 3단계 소개해서 저 뒤에서 막 100만 원씩 막 다이어트 프로그램 막 잘 소개하고 주변에 막 지인도 엄청 많고 여기 한 20명 모시고 왔어. 그런 분이 있다고 쳐봐요. 근데 이 위치야. 어디 갔어? 빨간색 도착해야지. 여기 있다. 여기.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올려, 그렇지. 이제 똑바로 대답해. 드디어. 네. 그죠? 올려야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어린이 비타민 한 통씩 쓰고 있는 이 친구가 보기 싫어. 안 했으면 좋겠어. 이런 문제들이 진짜 생기면서 네트워크를 하면서 사람을 잃고 신뢰를 잃고 관계가 깨지고 이런 일들이 되게 많이 발생을 하는데 유산화에서는 그런 단계 제한이 없이 나로부터 시작된 이 모든 인프라에 대해서 매출이 다 공유되기 때문에 그 어린이 비타민 한 통을 먹는 사람도 소중하게 그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플랜을 갖고 있다. 그럼 이런 플랜을 가지고 어떻게 시작하냐. 가상의 가게를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가게를 하나를 가지고 시작할 수도 있고 3개를 가지고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근데 3개를 가지고 시작한다는 거는 유산화가 주는 혜택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90% 이상 다 3개를 가지고 시작을 하세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저도 이렇게 가게를 3개를 가지고 시작을 했고요. 좌우로 배치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 가게 하나 나와라요? 네. 내 1번 가게 좌우로 다시 내 가게 2번 가게와 3번 가게를 이렇게 배치하고 여기서 또 좌우, 여기서 좌우로 내 팀을 구축해 나가는 비즈니스예요. 근데 저는 인맥도 많이 없고 외동딸이라고 했잖아요. 샴푸팔 언니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막 이렇게 확장을 이 가게들을 다 확장을 한 게 아니라 나와라. 나왔다. 네. 이렇게 이 2번 가게, 3번 가게가 아니라 1번 가게를 기준으로 좌,
우로 이제 비즈니스를 처음 펼쳤어요. 그래서 가족들에게 전달을 하고 저처럼 아이들이 아파서 고민을 하고 있는 동네 엄마들한테 이렇게 전달을 하면서 쭉 펼쳤더니 진짜 재밌는 게 시간이 지나서 이 가게 하나가 우리의 이제 언어로는 완성됐다라고 하는 그 상황이 온 거죠. 그게 이 유산화 제품은 제품마다 포인트가 있어요. 그 포인트의 합이 5,000포인트가 됐을 때 완성이 됐다라고 하는데요. 그 5,000포인트를 500점씩 잘하는 10명이 모여 있어도 상관이 없는 거고 50점씩 종합 비타민 하나를 먹는 사람이 100명이 모여 있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유산화는 단계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주변에 저처럼 그렇게 아이들의 건강으로 고민하는 이제 그런 분들 위주로 해서 처음에 많이 비즈니스를 펼쳤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니까 어느새 가게가 완성이 되면서 저 가게 하나에서만 제가 받는 소득이 월 700만 원 정도의 소득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자신감이 생겼겠죠? 또 친구한테 전달을 했어요. 그래서 친구도 함께 비즈니스를 하면서 이렇게 이번 가게 이제 우측으로 팀이 구축이 됐고 여기에서 또 완성을 했더니 800만 원이라는 돈 이제 수익이 발생을 했는데 합해서 800이 아니라 1번 가게에서 700만 원, 2번 가게에서 800만 원, 합이 1,500만 원의 소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뭐가 바뀌었냐면요. 앞에서 이렇게 됐을 때는 드디어 남편의 눈치를 보지 않고 쓸 수 있는 내 돈이 생긴 거예요. 제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아이들 돌되기 전에 전집 한 번만 제가 한 질만 드리겠다고 했을 때 그 진짜 치사한 수많은 말들과 싸워서 몰래 할부를 끊고 막 그렇게 구매를 했었는데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아이한테 뭐 사주고 싶은 게 있으면 가르쳐주고 싶은 게 있으면 또 아이가 배우고 싶다고 하는 게 있으면 남편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나의 능력으로 해줄 수 있는 게 이제 이때쯤에 만들어진 것 같고요. 그리고 부모님 용돈 드릴 때도 제가 따로 조용히 챙겨서 시장 부모님한테 남자분들은 들으면 기분 나쁠 수 있지만 원래 더 드리고 어때요? 제가 본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눈치 보지 않고 쓸 수 있는 내 돈이 이때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때부터는 남편의 시각이 바뀌더라고요. 이 일을 바라보는 시각, 이 일을 함께하고 있는 그 제 주변의 사람들을 보는 시각이 바뀌면서 이때부터 주도권이 바뀌었어요. 주도권이 바뀌어서 어떤 가정의 일정을 짤 때 무조건 제 스케줄이 우선이에요. 그리고 제사가 있고 제가 세미나가 있어요. 남편도 당연히 인정해요. 저는 세미나를 갈 거라는 거를. 그런 상황에 놓여졌고 삶의 질이 좀 높아졌어요. 이제 드디어 좋은 옷을 사 입기 시작했고 차를 좀 안전하고 튼튼한 차로 바꿨고 뭐 이런 부분들이 이때부터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때요? 남편이 이때부터 본인의 명단을 내니까 사람을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 전에 안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혹시 이곳에 남편의 인맥으로 뭔가 해볼까 마음먹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빠르게 가게를 완성시키고 얘기하셔라. 그래서 이렇게 4번째 줄까지 완성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또 플러스 900만 원이라는 소득이 만들어지면서 이 처음 갖고 시작한 3개의 가게만으로도 월 2,400만 원이라는 소득을 만들 수 있는 어마어마한 비즈니스예요. 안 하다 하실 수 있어요. 제가 처음에 이거 들었을 때 2,400 같은 소리 하는데 200만 원만 들어와도 땡큐다 이러면서 들었거든요. 혹시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괜찮아요. 그 200만 원 충분히 만들 수 있고요. 재미있는 건요. 그게 완성이 됐다고 멈출 수가 없어요. 왜? 나는 그만하고 싶어도 나를 통해 만들어진 나의 팀원들은 계속해서 유산화의 비전을 전달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많은 소득을 가져갈 수 있는 빅 비즈니스이고요. 진짜 재밌는 거는 이렇게 소득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 가게가 하나하나 완성이 될 때마다 여기 밑에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보이시죠? 가게를 추가적으로 회사에서 더 지급을 해줘요. 우리가 고깃집 하나를 운영을 잘했다고 해서 본사에서 추가적으로 지점을 또 내주진 않잖아요. 근데 유산화는 내줘요. 2개씩이나 한 가게에서 2개까지. 그래서 근데 이 가게들을 완전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내 지금 비즈니스 펼쳐져 있는 나의 팀 중에서 나의 소득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어느 라인의 가장 하단으로 들어가서 배치를 하고 비즈니스를 펼치면 돼요. 그럼 나의 소득도 극대화가 되고 내 레그를 또 내가 받치는 그림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이고 탄탄하게 비즈니스를 펼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큰 혜택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보너스가 늘어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금액이 늘어나요. 플러스 1000, 플러스 1100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월 억대의 그런 소득을 가져갈 수도 있는 그런 비즈니스다. 결코 작은 비즈니스가 아니다라는 거고요. 이 많은 비즈니스래요. 이 많은 소득을 가져가기 위해서 내가 이 회사와 약속해야 될 것은 월 20에서 40만 원 정도의 제품을 먹고 쓰는 것. 3개 이상의 가게에서 소득을 받기 위해서는 월 40만 원 정도의 제품을 먹고 쓰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역할인 거예요. 근데 40만 원이라고 하면은 40만 원 없어요. 저 갑자기 안 쓰던 이런 돈 어떻게 써요?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은 한번 잘 계산해 보세요. 이미 집에서 쓰고 있는 뭐 샴푸, 바디로션, 화장품, 그리고 아이들 영양제, 뭐 남편 비타민 이런 것들 쫙 계산을 해보면 이미 이 금액을 넘어가고 있어요. 근데 혹시라도 안 넘어가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과일 좀 드시지 마세요, 여러분. 커피 좀 참으시고요. 저희한테 아주 좋은 허브티 믹스라는 티가 있어요. 그런 걸로 대체하시고 과일도 요즘에 비타민 미네랄 부족해요. 다 당분이어서 많이 먹으면 살쪄요. 배 나오니까 좀 참으세요. 좀 참으시면 여기에서 그 대신해서 투자를 하고 비용을 쓰시고 1년, 2년, 3년이 지나고 나면은 진짜 평일날 낮에 뷰 좋은 카페 가서 한 잔에 7,000원, 8,000원짜리 커피 드실 수 있고요. 과일도 제철 과일 아니고 한여름에 한겨울에 나는 과일, 한겨울에 한여름에 나는 과일 드시면서 사실 수 있어요. 그래서 소비의 구조를 바꾸는 것만으로 소득의 구조를 바꾸실 수 있습니다. 어떤 소득? 권리 소득. 그래서 저 이 집에서 사실은 절대 큰 돈이 아니다라는 거. 그리고 많은 보너스가 있어요. 빠르게 갈게요. 평생 매칭 보너스는 내가 소개한 사람이 이 안에서 이제 돈을 벌어갔을 때 그 사람의 최대 이제 15%까지를 저한테 보너스로 회사에서 지급해주는 보너스예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소개만 시켜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책임을 다해서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보너스 제도이고요. 그리고 리더십 보너스는 이제 골드 이상, 아까 가게 하나 완성한 그 골드 디렉터 이상이 됐을 때 전 세계 이제 후원 매출의 3%를 분배해서 받는 보너스인데 쉽게 생각하면은 저기 있는 1번 가게가 완성이 됐을 때 주에 한 20만 원 정도씩, 그러면 한 달에 한 40만 원 정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처음에 이거 받았을 때 무슨 생각했냐면 제가 아까 마트 캐시어 면접 봤을 때 한 달 월급이 얼마라고 했어요? 70만 원. 근데 보너스로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어떤 노고를 선택해서 어떤 시간을 쓰느냐가 이렇게 다른 결과를 만드는구나를 제가 이 보너스를 받으면서 그때 처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게가 계속해서 완성이 되는 개수가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계산도 되게 재밌게 해요. 하나에 20이고 둘에 40이 아니라 1 더하기 2를 해서 60, 그리고 1 더하기 2 더하기 3 해서 6, 22, 120 이렇게 재밌게 지급이 되고요. 또 자동 주문 맥스아웃 보너스는 이제 우리 쿠팡로에 자동 주문하는 것처럼 부산하의 제품을 자동 주문하는 그 점수만으로 5,000점이 완성이 되면은 주에 $250씩 또 보너스를 회사에서 지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보너스만 매주 이렇게 회사에서 정산이 되고 나면 제가 보너스가 얼마인지 알잖아요. 그것만 따로 통장에 모아요. 그래서 온전히 저한테 써요. 뭐 PT를 등록을 한다던가 옷을 사입는다던가 화장품을 바꾼다던가 이런 거를 쓰거든요. 멋있죠, 여러분? 멋있었어요. 네. 그리고 엘리트 보너스는 전 세계 이제 정말 잘하시는 분들 1위부터 60위까지의 사업자에게 실적의 1%를 이제 공유를 하는 건데 분기별로 지급이 되고요. 억 단위의 이제 보너스가 지급이 돼서 예전에 누가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분기마다 집 한 채를 줘요.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받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저는 아직 못 받았어요. 그리고 여행비에도 정말 많아요. 제가 이제 다녔던 나라, 유산을 통해서 갔던 나라를 이제 올린 건데, 사실 저는 되게 게으르고 귀찮음이 심한 그 MBTI ISFP에 해당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여행 가는 거 진짜 귀찮아요. 남이 짐 싸줬으면 좋겠고, 계획도 짜는 것도 싫고, 근데 유산하는 진짜 짐은 내가 싸야 짐은 제가 싸는데, 짐만 싸서 가면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여행들을 다 보내주기 때문에 진짜 격이 다른 여행을 할 수 있다. 내가 막 최저가 뭐 이런 거 검색해서 가는 게 아니라 같은 태국, 누구나 갈 수 있는 태국이지만 격이 다른 그런 여행을 하실 수 있는 유산화에서 그렇게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남편이 저랑 같이 유산화 그 프로모션을 통해서 여행을 갔다 오고 나서부터 사실 시각이 좀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만큼 사람을 바꿀 수 있는 여행이고요. 그리고 이제 상속이 가능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오랜만에 되게 지인을 만났는데 이제 몇 년 전에 부모님께 엄마가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그
재산을 좀 많이 물려주셔가지고 상속세 때문에 너무 골치가 아팠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오씨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상속받을 게 없거든요. 여러분 혹시 상속받을 거 있으세요? 없으세요? 뭐 건물 한 채 어디 땅이 뭐 숨겨둔다 이런 거 있는지 부모님한테 좀 여쭤보세요. 상속받는 거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왜 부모님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엄마는 옛날에 그 시절에 강남에 땅 한 판 와서 뭐 했어. 요즘에 판교가 그렇게 뜬다는데 한 10년 전에만 판교에다 땅 사갔어도 지금 우리 삶이 바뀌었을 텐데 얘기하죠. 그럼 나중에 내 자식은 나한테 와서 뭐라고 하게요? 아니요. 엄마는 그 시절에 네트워크 마케팅 하나 하고 뭐 했어. 이거 한다니까요. 그 많고 많은 회사 중에 유산 하나 안 하고 뭐 했어. 유산화 좀 하지. 들을 수 있어요. 내 모든 코드가 아이한테 그대로 이관이 돼서 내가 누리고 있는 혜택을 내 아이가 그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시한 혜택이라는 거. 이 모든 게 그냥 내가 사용하는 브랜드를 바꾸는 것만으로 시작할 수 있고 내가 하는 일은 제품을 사용하고 다시 사용하고 그 사용한 느낌을 누군가에게 전달하고 소개하는 일. 그러면 나머지 제품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생산하고 유통하고 모든 것들은 회사가 알아서 다 해주는 거예요. 쉽죠? 그런데도 고민이 되시나요? 네. 왜? 다 많이들 걱정하시는 부분이 사람을 잃을까? 혹시 돈을 잃진 않을까? 시간을 낭비하진 않을까? 이런 부분을 가장 많이 걱정을 하세요. 저 역시도 처음에 그랬고 제가 첫 번째 보여드렸던 PT예요. 기억하시죠? 네. 건강, 돈, 시간. 저는 유산화를 통해서 이 세 가지를 다 얻었어요. 건강해졌어요. 이제 각성한 약을 먹진 않아요. 건강해져도 이제 몸무게가 48kg는 아니에요. 그리고 돈, 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 그러니까 이 돈이라는 게 제가 갑자기 무슨 재벌이 되고 뭐 엄청난 부자가 되는 건 아니지만 넉넉한 어떤 그런 돈이 그렇게 권리소득으로 꾸준히 저한테 들어온다는 거는 제 삶의 질을 굉장히 많이 높여줬고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어졌어요. 그런 혜택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시간도 언제든지 제가 조절해서 여행 가고 싶으면 가고 쉬고 싶으면 쉬고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됐고요. 여기에 플러스 사람. 네트워크를 하면서 사람을 잃을까 걱정을 하지만 저는 혼자여서 지독히 외로웠고 친구도 별로 없었는데 오히려 이 일을 하면서 사람을 얻었어요. 돈만 많은 외로운 부자 싫어요. 저는. 돈만 엄청 많은데 주변에 아무도 없어. 왜 돈 빌려달라는 사람만 천지 때까지 따르세요. 그러면 싫죠. 그리고 돈은 많아. 돈은 많은데 시간이 없어. 돈은 많이 버는데 너무 시간에 쫓기면서 사는 삶도 싫어요. 그리고 돈도 많고 시간도 좀 여유는 있지만 건강을 잃어서 늘 병원에 다니고 치료를 받고 이런 삶도 싫어요. 근데 유산화는 이 모든 거를 다 함께 할 수 있고 함께하는 사람을 만들어갈 수 있는 일입니다. 지지난주죠. 같이 제주도 프로모션에 다녀왔던 오늘 이 행사를 주최하고 있는 유 패밀리 리더님들 이제 함께 모여 찍은 사진이고 앞에는 아이들도 이제 같이 찍었어요. 저한테는 이분들이 재산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저와 함께 저희 팀에서 이제 골드 이상의 리더스로 함께 성공하고 계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찍은 건데 매년 다시 찍고 있는데 매년 몇 명씩 바뀌어요. 근데 어쨌든 이 사람들이 진짜 저한테 재산이고요. 얼마 전에 11살인 저희 딸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한 1, 2주밖에 안 됐어요. 엄마는 아는 사람이 진짜 다양하고 많은 것 같아. 저한테 그래서 내가 왜? 그랬더니 아니 다른 친구들은 그냥 다 주변에 친구 엄마들끼리만 맨날 커피 마시고 이러는 것 같은데 엄마는 내가 이빨이 아프다 그러면 지연님한테 전화해서 물어본다 그러고 캠핑 가고 싶다 그러면 은견님한테 전화하라 그러고 테라스에서 라면 먹고 싶다 그러면 미연님한테 전화한다 그러고 다 하잖아. 그렇게 다양하게 많은 사람을 알고 있는 사람은 엄마가 최고인 것 같아. 이렇게 아이가 얘기를 해요. 11살밖에 되지 않은 딸. 정말 사랑을 얻었구나라는 걸 느꼈고 그리고 그렇게 아파서 늘 아프고 돈이 없어서 싸우고 서로 미워하고 그랬던 시절을 지나서 지금은 이렇게 제주도에 같이 가서 회사 일정이 끝나고 저희끼리 가족 여행을 또 하면서 찍은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아이가 그 당시에 말문을 닫았던 그때 5살, 6살이었던 아이가 어느새 저렇게 커서 지구를 지키는 중이가 됐어요. 사진을 찍자고 하면 화를 내요. 가장 밝은 표정이에요, 저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왜 네 사진이 외계인에 공개되면 안 되니? 막 그랬는데 어쨌든 찍었다는 것부터가 사춘기가 심하진 않은 거라고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굉장히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고요. 이거 잠깐만요.
마음의 준비하고 그래야 돼. 지난번에 넘기다가 한 번에 중간에 버벅거려갖고 사진 찍혔거든. 오늘 안 찍히고 넘어갈 거예요. 시작. 유산아, 아이고. 마음이 그래. 자, 유산아 처음 만났을 때, 골드 정도 됐을 때, 그리고 오래. 지났죠? 자, 어때요? 옆에 있는 아이는 커가는 게 보이셨죠? 일부러 그래서 제가 아이랑 같이 찍은 사진을 올린 거거든요. 시간을 제가 0으로 돌린 게 아니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근데 저는 어때요? 좀, 아이고. 맞아요. 자, 네, 그래요. 진짜. 그래요. 여기도, 그래도 꽤 나름 버는 골드 정도는 된 거야. 근데 저희 선생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가난할 때를 다 못 벗었던데. 가난할 때? 다 못 벗었다고. 그래서 이제 이게 올해 초과에 찍은 사진이에요. 그래서 참 내 자신이 누구보다 가장 많이 바뀌었구나. 물론 겉으로 보여지는 외모 플러스 성격이라든가 어떤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라든가 관점이라든가 이런 게 진짜 내가 생각해도 9년 전에 나보다 정말 멋있어졌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몇이나 될까. 그리고 여자의 외모는요, 아니 자신감은요, 외모부터 나오래요. 근데 그 외모도 돈이랑 시간이 없으면 갖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 유산화를 하면은 유산화 제품을 통해서 돈을 통해서 여유를 통해서 다 관리하시고 예뻐지시고 젊어지시고 다 리즈 시절로 돌아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게 가능했던 이유는 모든 것이 완벽했던 유산화라는 기회와 간절하게 삶을 바꾸고자 하는 저의 의지가 만나서 9년이라는 시간을 이 안에서 보낸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도 아마 그 돈, 시간, 사람, 건강에서 완벽하게 자유롭지 못하고 아직 준비가 되지 않고 노후가 불안한 분들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그런 분들께 저에게 그랬던 것처럼 유산화는 최고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